오늘은 일전에 간단하게 분리수거 잘하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막연히 그냥 시민의식이나 업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업자는 그 정책에 따라서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률을 높여서 생산을 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게끔 분리수거를 잘하는 형태로 선박자를 잘 맞춰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사례들별로 설명하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지 단계별 또는 각각의 이치별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일상 생활 습관이다. 그냥 몸에 익숙화돼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습관적으로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는 수많은 재활용품들이 잘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동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재활용 용의의 3원칙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분리의 용의, 자원을 보호하자, 재활용의 용의, 환경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붙어있는 정보를 삭제를 쉽게 해서 정보를 보호하자, 이런 재활용 용의의 3원칙도 한번 정해봤고요. 재활용에 관련된 마인드맵을 한번 쭉 그려봤더니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해서는 포장 용기 재질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고민, 포장 용기에 특히 이제 택배 같은 데 붙어있는, 택배나 우편물에 붙어있는 개인 정보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 출하되고 나서 유통 과정에서 설명문이나 외국 거 수입하면 설명문이 있겠죠. 설명문이나 할인 가격표 이런 것들 붙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포장에 대한 묶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어떤 틈새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용기 재질별로 한번 쭉 사례를 또 살펴보면서 할 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하게, 분리수거가 용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세금을 적게 부과한다든지, 재활용이 어렵게 만드는 생산자에게는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든지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기준으로는 재활용 등급별 A, B, C, D 또는 1, 2, 3, 4 등급별로 부과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해수할 때 또 해수 상태, 잘 정리돼서 나온 것 또는 쓸모없게 됐다든지 재활용이 어렵게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페널티, 벌금을 부과해서 아니면 해수를 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재활용 불가한 제품은 가능하면 생산 불가 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재활용 주체별 등급 부과를 통한 가sem의 혜택을 부여한다. 생산자도 등급이 있고 유통업자도 등급이 있고 소비자도 등급이 있어서 결국 재활용품 가지고 등급을 매기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 사업자 등급, 이거를 또 사들여서 잘 활용하는 업체인지 엉망을 하는 업체인지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서 가sem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서 포장용기가 한번 나왔을 때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산을 해서 물류 유통업자를 통해서 판매자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소비자가 쓰고 나서 수거업자가 가져가고 재활용업자가 어떻게 하고, 이러한 단계별로 뭔가 장려와 억제책을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한번 좀 해봤고요. 그래서 등급 분류에 따른 세금이 부과됐으면 좋겠다. 재질의 동질성에 따른 등급 분류. 재질이 동질하면 재활용하기가 용이하겠죠. 분리 용이성에 따른 등급 분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척의 용이성. 이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질이 동일하고 분리가 잘 되고 세척이 용이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활용이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라벨 붙어 있는 것들이 띄기가 어려운 게 좀 많아요. 이런 것들 등급 분리해보고, 그 다음에
인쇄하거나 도장해서 상표 밀착도에 따른 등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표면에 코팅을 해서, 특히 종이 같은 경우에는 코팅 기술 못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분류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정려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되겠죠. 우량 소비자에게는 수거 후대 비용 보조하고, 이를테면 농촌 같은 경우는 농업용 비닐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잘 말리고 흙을 잘 털면 좀 비싸게 사주고, 흙에 그대로 묻고 물기가 잔뜩 있으면 수거 비용이 굉장히 보조금이 적게 드는 이런 형태로 등급별로 지불해주고 있죠. 그런 형태로 좀 가고, 그 다음에 불량 소비자는 수거를 중지해버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번 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가도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이제 모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코드나 QR코드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포장 용기에 용기별로 코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장 용기에 고유 코드를 부착해서 구매 시 누가 구매했는지 자동으로 구매 이력이 저장되는 이런 형태면 아마도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노상 투기물에 또 DNA 감식에서 처벌하고, 포장 용기에 지문 감식 처벌하고, 담배 꽁초에 지문 감식한다면은 굉장히 빅브라더가 되려나요? 그다음에 포장 용기에 고유코드 분석 처벌을 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안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처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재활용,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거물들을 쭉 사진 찍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사진을 찍어놔서 이 뒤에 분류를 해서 다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라벨과 가격표의 분리가 용이해야 되는데, 저렇게 1,050원이라고 붙은 한입 피자 저기에 붙는 것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또 가격표 태그가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붙여하기 쉽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방에 금이 거져 있어서 뜯기 용이하지 않고, 저건 그나마 좀 잘 뜯어진 편인데, 그 다음에 가일에 있는 상표들도 분리하지 않고 껍질을 그냥 까서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생분해되거나 또는 띄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붙여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 용기에 보면 박스에 이렇게 플라스틱 결합체나 손잡이가 있거나 또는 끈 있고, 그 다음에 채사가 분리된 거 세 번째 거는 아마 양파나 파 같은 거 먹는 그런 종류의 채사가 되는 건데, 저거 분리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네 번째 이렇게 종이봉투에 종이로 끈이 되어 있는 것들은 분리할 필요 없이 그냥 버리면 되니까 좋은 포장이라고 하겠죠. 용기 내부 세척이 곤란해서 기름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잘 세척이 안 되고, 고기곰탕처럼 이 안에 막 기름이 덕지덕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뒤에 보면 분리수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리수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저 병에 있는 것들은 라벨을 띄워도 접착제가 그냥 붙어 있어서 좀 좋지도 않고, 아무튼 저 세척도 안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형의 양념이나 아무튼 세척이 용이한 형태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병 뚜껑 속 완충지의 분리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체화로 완전히 성형이 돼서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소주병이나 무슨 마요네즈 크림 같은데 그런 게 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요. 병상표 좌측은 잘 안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뛸려고 해도 안 떨어지고, 물론 가져가면 화학세제나 어떤 물로 불려서 띄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내부 세척도 안 되지만 상표 띄기도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우측에처럼 쭉 잘 떨어지게 하면은 좀 차별화된 등급 요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악의 포장들이죠. 저렇게 그 안에 플라스틱이 껴져 있어서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플라스틱에 쇠 링이 껴 있어서 전혀 분리가 안 돼서
저런 것들은 재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 한번 찍어봤는데, 저렇게 가지런히 잘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좌측에처럼, 이렇게, 스티로폴에 그 포장지 비닐도 띄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음식물이 남겨서 버리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다음에 버릴 때, 보면은, 플라스틱이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조금만 버려도 그 재활용 분리함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포개해서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병하고 고무 재질이나 플라스틱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보내면 활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쉽게 분리가 되면 좀 좋겠죠. 이것도 좀 이물질이 아니라 재질이 다른 것끼리 결합되어 있어 1, 2, 3번 어려워서 도구를 쓰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그냥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쉽게 분리되면 재활용 단계에서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금속과 종이하고 부착되어 있어서 저것도 띄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포장 상표가 좌측의 거는 잘 떨어지는데 아마도 수입품이기 때문에 번역된 그 내용물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측의 거는 전혀 분리도 안 되고 다른 재질끼리 붙었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건지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렵습니다. 잘 분리를 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유 팩은 버릴 때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는 저 두 번째 사진처럼 펼쳐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고요. 쪽에 어머니들은 많이 하던데 그 다음에 메이로이처럼 굳이 저렇게 플라스틱을 붙여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콜드처럼 음료팩 배출이 옮겨게끔 저 재질을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떨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저 일회용 껌이나 알약이나 파스나 안경집 같은 이런 것들 쓰레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자원의 활용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일회용 스푼이나 젓가락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가져갈 때는 안 주면 어떨까, 가져가는 사람도 안 받아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상표에 이렇게 접착제 띄어도 접착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접착제가 어떤 거는 안 남아있는데 어떤 건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고민을 하면 접착제가 남지 않고 상표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태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우측에 보면 이렇게 접착제가 남아있는 거는 배출 봉투에 넣어서 나가면 쏟으려고 그러면 다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좀 잘 떨어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앞에 잘 되는 거에 사례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 포장의 봉인이 분리가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게 있고, 비닐이 어떤 경우는 되게 안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잘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이봉투 비닐도 속이 보이게끔 이렇게 투명 비닐이 잘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우측에처럼 안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잘 떨어지면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면 재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캔에 있는 상표도 좌측처럼 잘 떨어지는 게 있고 우측처럼 안 떨어지거나 아예 인쇄 비슷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아마도 재활용할 때 저걸 어떻게 녹이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제거 타입을 하면 캔도 재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쓰는 플라스틱에 이렇게 라벨들 붙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아까 접착제 남아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전부 잘 떨어집니다. 산삼 같은 경우는 빼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빠지긴 잘 빠지고요.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똑같은 용기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어떤 건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 등급에 차별을 둬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그 강제적인 조치를 해서 재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상표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상표들도
일지 전부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이지 말고 잘 떨어지는 형태로, 또 맨 우측처럼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형태로 좀 강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돼도 쉽게 띄어서 내면 되는데, 플라스틱이 뭐 하얘야 뭐 활용도가 뭐 높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두부나 뭐 저런 것들, 고기 같은 것도 포장한 그 비닐 덮개를 쉽게 저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잘 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잘 떨어지게 해서 분리가 용이하면 나중에 자연 재활용도가 좀 높겠죠. 그래서 쉽게 떨어지는, 잘 이렇게 우유처럼 잘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지금 칼로 다 긁어낸 건데 점선을 부과해서 쉽게 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잘 안 떨어져요. 보시면 이 가장자리에 그대로 누렇게 남아가지고 두 번째처럼, 저거는 뭐 플라스틱을 쓸 건지 나중에 뭐 저렇게 같이 녹여서 써도 되는 건지 난해한데, 앞에 있는 것처럼 쉽게 잘 뜯어지게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건 약병 같은데, 영양제병 같은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잘 떨어지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도 다 불량인데, 저 커피나 식용유 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것까지 뭐 신경술피가 뭐 있냐 할 텐데, 요거 옷 사면, 지하 가운데는 옷 사면 이렇게 그 상표 붙이는 적인데, 저것도 잘 빠지면 뭐 좀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겠죠. 건전지, 이거 항상 건전지나 USB 같은 경우 보면 분리 되게 잘 안 됩니다. 힘들죠. 그 다음에 이 드링킹은 왜 저렇게 했느냐면 재질이 종이였다가 저에는 플라스틱이었다가 이거 재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좀 포장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잘 상표 칼로만 띄면 잘 되니까 이거 점선 추가하면 될 것 같고 한데, 위에 똑같은데 물론 여기 상표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뚜껑 색깔을 바꾼 것 같은데, 색상이 달라도 재활용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뚜껑도 색깔을 통일을 해서 재활용도 높이는 법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에 있는 것 쭉 살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발명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명 기요소 한번 찾아보면, 이종 재료가 기록된 포장의 분리가 용이한 기술, 그 다음에 접착력은 강하나 분리가 용이한 라벨, 일종의 모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액상 양념류 세척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 양념류 포장, 가능하면 고용으로 포장하고 액상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름류 담긴 것들은 안에 뭐 거의 기름들이 많아서 그게 과연 재활용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세척이 용이한 포장 형태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쇄, 아까 그 캔 같은 경우 완전히 고정형으로 되는 것들, 인쇄를 어떻게 좀 하든지 아니면 제거되는 필름으로 붙여놓던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예쁘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요새 추세긴 하지만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제품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손이 잘 가게끔 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그런 단계에서도 가능하면 분리가 용이하고 재질을 동일화시켜서 재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수거해서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그냥 분리해서 잘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수거해간 것들이 어떻게 리사이클링 될 수 있을지, 재활용 될 수 있을지, 그런 기술들도 다행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번 이렇게 어떤 대상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명을 하는 하나의 어떤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재활용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인데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분리 및 제거가 용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기술의 새로운 발명이 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업자가 마음대로 만들고 소비자가 대충 하는 그런 형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만들 때부터 또 사용할 때 또 수거할 때 이런 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런 노력들 한번 기울여보자는 취지로 이런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